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국개몽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그러면 그 의병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대략 을미의병은 빼고 이제 을사의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독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병 활동과 시기적으로는 거의 일치하고요.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이 주로 우리 예전에 위정척사파들이었다면 이 애국개몽 운동을 이제 뛰어들었었던 분들은 예전에 개화파 운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하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애국이고, 계몽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그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내가 너희를 어둠 밖으로 끌어내겠다라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가는 형태의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계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을 했었던 단체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들이 시기적으로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각각의 단체들이 각각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단체들, 그리고 그 단체가 당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주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체계적으로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이제 조상님격이 되는 단체가 이제 독립협회였고요.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1904년에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고, 보안회가 해산된 이후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해산된 이후에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대한자강회가 없어지면서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그리고 이 대한협회와 함께 비밀리에 조직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각각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체는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좀 미리 쳐놓을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의 활동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동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개화파 계열을 주도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육강식의 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강력한 나라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즘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강력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고, 이게 정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강한 나라라고 해서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게 당연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다고 해서 강한 나라의 침입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참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는 명분으로 사용했었던 게 사회진화론인데,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개화파 인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이런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지, 뭐 우린 약하니까 잡아먹히는 수밖에, 이렇게 되면서 외세의 침략을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 만들어진 보안회를 보면요, 보안회는 1904년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보안회는 늘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거하고 함께 나옵니다. 뭐 농광회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뺏기 위해서 황무지 개관권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황무지를 우리가 니네 조선이 뭐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와서 쓸데없는 땅들을 우리가 개간을 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꿔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니네도 좋은 일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얘들의 주장인데, 사실 어떤 땅이 황무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지정을 하면 그냥 거기가 황무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서울 명동이 황무지다 그러면 황무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강화도 조약이나 이런 데에서 애매하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준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조약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보안회가 눈치를 채고 황무지 개관권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황무지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며 농광해사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일본이 결국은 이 보안의 압박에 못 이겨서, 보안의 압력에 결국은 황무지 개관권 달라고 했던 요구를 취소시켜 버렸고요. 그러면서 황무지를 지켜내는데 대신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보안회도 함께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회는 그 생명을 다하죠. 근데 어차피 단체라는 게 이름 바꿔서 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05년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헌정연구회, 헌법에 따른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 국제, 지난 시간에 배운 대한국 국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거는 입헌군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수립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헌정연구회 활동하는 기간에 을사늑약이 체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탄압받아서 결국 헌정연구회는 해체가 됩니다. 자, 헌정연구회 해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만들면 되죠. 이름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1905년에는 정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정치만 빼고 다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자강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이런 언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깨우치고 이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고종 퇴위 반대했다? 이게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강회가 해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한협회예요. 그런데 이 대한협회쯤 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했었던 지식인들 중에는 결국은 포기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대한협회 멤버들이 이런 친일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단체 활동이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공개적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하죠. 그게 바로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1907년부터 12년까지 계속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 선생, 양기탁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몰래 숨어서 이제 비밀리에 하니까 그전처럼 뭐 입헌군주제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차피 비밀리에 하는 거 이제 속마음 다 까고 나온 거죠. 왕 없는 공화국가, 공화정 국가를 수립하자. 그리고 국권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자. 그래서 비밀결사단체로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결사단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이렇게 뭐 폭탄을 던지거나 뭐 총을 쏘거나 뭐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생각을 하는데, 신민회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비밀결사로 한 활동이 뭐냐면 민족교육, 민족산업, 민중계몽운동이에요. 이거 사실 1905년 이전이라면, 혹은 고종이 퇴위됐던 그 이전이라면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런 활동에 대해 일본의 탄압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학교 세우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학교를 세운다던가, 평양자기회사 같은 기업을 세운다던가,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대놓고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단체를 숨기고 이제 몰래 숨어서 학교 만들고 회사 만들고 뭐 신문 만드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숨어서 이렇게 바람직한 것만 한 건 아니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좀 뭔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입니다.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독립전쟁론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분들은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깔봤어요. 그러니까 의병 활동 같은 군사적 활동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국계몽에 힘이 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뭐 깨우치려면 사회가 좀 안정돼야 되는데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는 저 의병들이 설치는 바람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서 우리 활동까지 힘들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신민의 활동 정도쯤이 되면 이 애국개몽 운동을 하는 분들도 깨달은 거죠. 아, 결국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애국개몽과 함께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면서 밀산부의 한흥동이라던가 서간도의 삼원보 같은 이런 곳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을 한 거죠. 이때 뭐 이회영, 이시영 형제들이라던가 뭐 이상용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가서 이런 한흥동이나 삼원보 등의 근처에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학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산부, 한흥동, 서간도, 삼원보 이런 곳에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흥학교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름이 이제 신흥무관학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쳐간 학교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와야 되는 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나서 이제 여러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감시망을 쭉 깔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걸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서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이게 신민회가 걸렸구나 이렇게 돼서 신민회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으로서 깜짝 놀란 거죠. 그동안의 감시들을 통해서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민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어요. 뭐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뺀 나머지 민족교육, 민족산업 이런 걸 보면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잡아 가두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제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을 날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비밀 단체면은 총독 암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총독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 총독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했으면 좋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작을 해서 재판에 넘김으로써 신민의 활동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런 사이사이에 또 다른 뭐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육 활동으로 뭐 서우학회, 서북학회, 기후흥학회, 호남학회 등과 같은 이런 가르침을 나누는 그런 학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언론기관도 이 무렵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뭐 저기 사회문화 쪽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뭐 황성신문이라던가 대한매일신보 같은 이런 신문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매일신보 등이 있었고요. 이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제일 처음 실어서 유명해졌었던 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유명해진 신문입니다.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이 양기탁 등이 이제 운영을 했었던 신문이고, 일본의 감시라던가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인이었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이제 기자를 사장으로 영입을 해서 마치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위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안법을 만들어 정치적인 그런 탄압들을 하고요. 사립학교령이라던가 학회령, 그리고 신문지법, 이거는 신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문 출판에 관한 법이고요. 이런 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하기 힘들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어서 활동을 못하게 막은 거죠. 자,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시면, 먼저 이제 의리 쪽으로 보면 민족 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그러면 국권을 회복하면서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를 세우고 싶다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줬고요. 독립운동의 이제 전략으로서 신민의 정도가 되면 원래 있었던 실력 양성에다가
여기에 무장투쟁까지 결합을 시키면서 독립전쟁이라던가 독립운동에 이제 기반이 됐고요. 이게 결국 앞에서 봤던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로 들어가면서 만주 등에서 무장활동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 그 중에서도 이제 신민회가 밑을 깔아줬었던 여러 가지 토대를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한계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당시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들이 있죠. 일제의 치하에서 혹은 일제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한 지식인 중심이다 보니 자기들은 좀 앞서 나가는 느낌, 그리고 백성들은 조금 우민,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면들은 의병전쟁 자체를 이제 별로 좋지 않게 보면서 그런 면이 더 부각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신민의 단계가 되면 많이 극복을 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